안녕하세요. 챕터 12장 월드 모델스 발표를 맡은 김지연 여채윤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강화학습에 대한 기초와 월드 모델 접근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VA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MDN-RNN 학습 과정과 CMA-ES를 사용한 컨트롤러 학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환상적인 꿈속에서의 컨트롤러의 훈련에 대해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드 모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모델스 논문에서는 꿈 환경 내에서의 모델 훈련에 관한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데, 이 방식은 실제 환경에서의 학습 대신 내부 모델에서의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강화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생성 모델링을 사용하여서 현재의 상태와 행동을 기반으로 다음 상태의 확률 분포를 생성합니다. 이 모델은 환경의 기본 물리학을 학습하여 무작위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이 내부 환경 표현은 별도로 훈련되고 이를 통해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더욱 신속하게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특정 모델 적용 사례로 자동차 주행 작업, 카 레이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학습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보상을 최대한으로 얻어내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입니다. 에이전트는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의 행동 전략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에이전트의 모든 행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때 환경은 에이전트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상태를 변경하며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에이전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환경 내에서 독립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엔티티로 주어진 환경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때 액션은 에이전트가 환경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이나 조치를 말합니다. 카 레이싱 예시에서 액션은 앞으로 가기, 왼쪽으로 회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스테이트는 에이전트의 현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이며, 리워드는 에이전트의 특정 행동에 대한 환경의 반응으로 어떤 행동이 좋고 어떤 행동이 나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보상을 최대화로 하는 방향으로 에이전트의 행동 전략이 조정됩니다. 환경에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한 번에 연속된 시퀀스는 에피소드라 말할 수 있으며, 각 타임 스텝마다 에이전트는 행동을 선택하고 환경은 그에 대해 반응으로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반환합니다. 강학습에서 환경의 시작 상태는 게임 또는 시뮬레이션의 초기 설정으로 보통 S0로 표시합니다. 타임 스텝 T에서는 에이전트는 현재의 게임 상태를 바탕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환경의 반응이 나타나며 특정 조건에 따라 하나의 에피소드를 종료합니다. 여기서 에이전트의 보상을 최적화하기 위해 정통적으로는 에이전트는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 대한 응답 규칙이나 패턴을 사전에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복잡하고 동적인 환경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전략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카 레이싱 예시에서 환경은 차량을 조종해 주행 트랙을 완주하는 게임을 시뮬레이션한 환경입니다. 트랙은 다양한 곡선과 직선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에이전트는 차량의 조향, 가속, 브레이크를 조절해 최적의 경로로 트랙을 주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짐네이지엄은 강화학습 연구자와 개발자를 위한 오픈소스 도구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여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카 레이싱은 짐네이지엄 일부로 제공되는 환경 중 하나로 차량을 조종하여 주행 트랙을 완주하는 게임입니다. 강화학습에서의 환경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메서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텝 메서드입니다. 에이전트는 이 메서드를 통해 특정 행동을 환경에 전달합니다. 환경은 그 행동의 결과로서 다음 상태, 해당 행동에 대한 보상, 그리고 게임이 끝났는지의 여부를 에이전트에게 반환합니다. 두 번째는 리셋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환경을 처음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는 게임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렌더 메서드는 환경의 현재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어떤 행동이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버깅과 성능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카 레이싱 환경의 주요 요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테이트는 주행 트랙과 차량의 전경을 포함하는 64x 64픽셀 크기의 RGB 이미지입니다. 액션은 에이전트가 각 타임 스텝에 3가지 값을 세팅하는 것으로 카 레이싱에서의 에이전트는 차량의 조향, 가속, 브레이크 값을 결정하여 제출합니다. 각 타임 스텝마다 특정 조건을 기반으로 보상이 주어지며 트랙을 완전히 주행하거나 환경의 경계를 벗어나면 에피소드가 종료됩니다. 위의 그림은 게임 스테이트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에이전트의 시각적인 관점과 트랙의 구조, 현재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월드 모델스는 3가지 핵심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컴포넌트는 특별한 기능을 가집니다. 첫 번째 V는 VAE로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인코딩하고 반대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원래의 고차원 데이터로 디코딩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핵심적인 특성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M은 MDN RNN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데이터의 연속적인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의 데이터나 상황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C는 컨트롤러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최적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V와 M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립니다. 요약하자면 월드모델스는 데이터의 핵심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시간에 따른 패턴을 학습 그리고 예측하며 그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3가지의 주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 레이싱 예시에서의 VA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이미지는 64x 64픽셀 크기의 RGB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는 차량의 현재 상태와 그 주변 환경을 나타냅니다. VA는 이러한 입력 이미지를 32차원의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있는 변수로 변환합니다. 이 32차원의 변수는 게임 내의 차량 상태나 위치와 같은 핵심적인 정보를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각 잠재 변수는 평균 뮤와 분산의 로그값, 로그 베리언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들을 기반으로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진행하여 원본 이미지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상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MDN-RNN입니다. MDN-RNN은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주로 과거에 연속된 레이턴트 스테이트와 그때의 행동을 바탕으로 다음 순간의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MDN-RNN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로는 256개의 히든 유닛을 갖는 LSTM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는 연속된 데이터의 패턴과 구조를 학습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MDN 출력 레이어입니다. 이는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능한 결과를 확률 분포 형태로 제시합니다. 즉, 단일 예측값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분포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의 역할은 VA로 인코딩된 현재의 레이턴트 스테이트와 RNN의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 그 정보를 통합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이 3가지 액션을 옵션으로 갖는데 그에 따라 3개의 출력 유련이 있습니다. 각 출력은 특정 범위 내에서 조정되며 그것이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 나타냅니다. 컨트롤러는 정통적인 훈련 데이터셋이 아닌 강화학습을 통해 훈련됩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스스로 학습합니다. 컨트롤러의 3가지 요소의 상호작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VA는 최근의 관측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잠재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 RNN은 VA의 설명과 이전 행동을 고려하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게 됩니다. 세 번째 컨트롤러는 VA로부터
현재 상황 설명과 RNN의 예측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에 취할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초기 데이터 수집은 랜덤 롤아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VA를 학습하고 MDN RNN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훈련 데이터로 MDN RNN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를 학습합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인 랜덤 롤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롤아웃은 에이전트가 초기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에이전트는 랜덤하게 환경 내에서 행동을 취하면서 그 결과로 얻는 보상과 상태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행동이 좋거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초반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때 병렬 처리를 활용하여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는 동시에 실행할 프로세서 수를 결정하는 패럴렐 프로세서 수와 각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를 수집할지 결정하는 맥스 트라이얼스, 그리고 각 에피소드에서 수집할 최대 프레임 수를 결정하는 맥스 프레임스가 있습니다. 롤아웃에서의 보상 시스템은 예시에서 자동차가 특정 트랙 타일을 지날 때마다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에이전트는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수집된 데이터 중 일부를 그래픽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이전트의 행동과 환경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VA 학습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VA를 학습하는 동안 한 번에 처리할 이미지 수를 나타내는 VA 배치 사이즈와 잠재 변수 G의 차원을 나타내는 G 사이즈, 전체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VA를 훈련시키는 반복 획수인 VA number of inputs가 있습니다. 이러한 VA 모델은 여러 하위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 모델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코드 묘 로그 베리언스 모델은 입력 이미지를 잠재 공간에서의 위치 묘와 그 위치 주변의 퍼짐 정도, 로그 베리언스로 인코딩합니다. VA는 확률론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같은 이미지는 항상 동일한 묘와 로그 베리언스 값을 반환합니다. 두 번째, 인코드 모델은 입력을 잠재 변수 G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환 과정에서는 묘와 로그 베리언스 값을 활용한 확률적 샘플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번 인코딩 하더라도 결과로 나오는 G 벡터가 매번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코드 모델은 잠재 공간의 G 벡터를 다시 원래의 이미지로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VA의 전체 구조와 각 하위 모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통해 인코드 모델, 디코드 모델, 그리고 인코드 묘 로그 베리언스 모델의 상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살펴본 VA 모델의 세부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VA 모델의 입출력으로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미지를 VA에 입력하면 모델은 그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이미지로 VA의 작동 여부를 시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인코더 모델의 출력입니다. 인코더 묘 로그 베리언스 모델에 입력 이미지를 입력하면 묘와 로그 베리언스 벡터가 출력됩니다. 이 두 벡터는 다변량 정규 분포를 표현합니다. 인코더 모델은 이 두 벡터 분포를 기반으로 잠재 변수 G를 샘플링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디코더 모델의 작동 원리입니다. 디코더는 G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원래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G는 G의 두 차원이 어떻게 원래 데이터를 인코딩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G의 각 차원이 이미지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VA의 학습이 완료된 후 이를 사용해 MDN RNN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때 랜덤 롤아웃에서 얻은 모든 관측 데이터를 VA의 인코더 뮤 로그 베리언스 모델을 통해 인코딩합니다.
이 인코딩 과정을 통해 각 관측 데이터는 해당하는 뮤와 로그 베리언스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얻은 인코딩된 데이터는 이미 수집된 행동, 보상, 그리고 완료 정보와 함께 MDN RNN의 훈련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MDN RNN 모델의 훈련과 그 훈련에서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DN RNN은 현재의 잠재 변수인 G 벡터, 현재의 행동, 그리고 이전의 보상을 바탕으로 미래의 G 벡터와 보상 분포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MDN RNN의 예측이 이루어진 후 그 예측 결과 중 RNN의 내부 히든 스테이트는 컨트롤러의 입력으로 제공됩니다. 컨트롤러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그 다음에 취할 최적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MDN RNN을 훈련할 때 사용되는 배치 크기를 나타내는 RNN 배치 사이즈와 총 훈련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RNN 넘버 오브 스텝이 있습니다. 다음은 MDN RNN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MDN RNN은 인풋 레이어, LSTM 레이어, 댄스 레이어의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MDN RNN은 믹스처 덴서리 네트워크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조합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LSTM 레이어는 시퀀스 레이어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RNN 계열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LSTM의 입력은 36차원의 벡터로 그중 32차원은 VA에서 추출된 잠재 변수인 G 벡터를 나타냅니다. MDN 레이어는 출력 데이터의 분포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그림은 MDN RNN의 출력 구조입니다. MDN RNN의 출력과 그 출력을 기반으로 하는 샘플링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MDN RNN은 481차원의 출력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출력 벡터는 로그 PI, 뮤, 로그 베리언스, 그리고 예상되는 보상값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로그 PI는 혼합된 정규 분포의 로그 확률, 뮤는 해당 분포의 평균, 로그 베리언스는 로그 분산을 나타냅니다. 로그 PI는 5개의 혼합 지수에 대해 32개의 확률 분포로 변환됩니다. 이 변화는 로그 PI를 지수화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G의 각 32차원은 변환된 로그 PI의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 됩니다. 이때 선택된 분포에 해당하는 뮤와 로그 베리언스 값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샘플링 과정에서 얻은 뮤와 로그 베리언스 값을 기반으로 G의 각 차원 값에 대한 최종 샘플링이 수행됩니다. 다음은 컨트롤러 학습입니다. 컨트롤러의 학습은 CMA-E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병렬 처리를 위한 워커의 수를 나타내는 컨트롤러 넘버 오브 워커스와 각 워커가 한 제너레이션에서 테스트해야 하는 솔루션 수를 나타내는 컨트롤러 넘버 워커 트라이얼스, 각 솔루션에 대해 평가를 위해 실행되는 에피소드의 수를 나타내는 컨트롤러 넘버 오브 에피소드, 최적의 매개 변수 세트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너레이션의 간격을 나타내기 위해 컨트롤러 이벨 스텝스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복잡한 여러 층의 구조 대신 단순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댄스 레이어로 구성된 신경망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288차원의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처리합니다. CMA-ES는 매개 변수 최적화가 복잡한 문제들의 효과적인 진화 알고리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첫 단계로 에이전트라는 매개 변수 세트들로 구성된 모집단을 생성합니다. 각 에이전트의 매개 변수는 최적화 과정에서 조정될 대상입니다. 초기에는 이 에이전트들의 매개 변수들은 무작위로 설정되어 있어 가능한 많은 탐색 공간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후 진화 과정은 성능 평가, 우수한 에이전트의 선택과 번식, 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변형, 매개 변수 업데이트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즉 CMA-ES는 여러 에이전트의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CMA-ES 매개 변수 최적화 알고리즘 작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최적 매개 변수 추정치를 중심으로 다변량 정규 분포를 사용하여 후보 솔루션들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솔루션들을 평가 후 가장 우수한 25%만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된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분포의 평균과 공분산 행렬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각 솔루션의 성능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어 더 효과적인 탐색 방향으로 분포가 수정됩니다.
CMAES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CMAES는 그레디언트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어려운 함수나 그레디언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알고리즘은 고차원의 문제와 비선형 최적화 문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매 사용자가 직접 매개 변수의 탐색 범위나 학습률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할 필요가 거의 없으며 CMAES는 이러한 값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조절합니다. CMAES는 다양한 최적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며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렬 처리의 핵심적인 이점은 CMAES의 실행 속도 향상에 있습니다. 많은 매개 변수 조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하여 전체 최적화 과정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매개 변수 조합의 효과를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병렬 처리를 사용하면 여러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실행하여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병렬 처리 과정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으며 크게 4단계입니다. 첫째, 관리자가 여러 노드에게 매개 변수 조합을 분배합니다. 둘째, 각 노드는 주어진 매개 변수 조합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그 성능을 평가합니다. 셋째,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그에 대한 점수는 관리자에게 반환합니다. 넷째, 관리자는 반환된 결과를 집계하고 CMAES 알고리즘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제너레이션의 매개 변수 분포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은 꿈속 학습 방식을 이용하여 짐의 카레이싱 환경에서 훈련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꿈속 학습이라는 표현은 실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이전에 학습한 모델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또는 꿈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되는 컨트롤러는 짐의 카레이싱 환경의 스텝 메서드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 스텝 메서드는 현재의 환경 상태와 선택된 행동을 입력으로 받아 그에 따른 다른 상태와 보상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MDN-RNN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데이터 공간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G스페이스라는 임베딩된 특성 공간에서 동작합니다. 이 공간은 원본 데이터보다 압축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무작위로 생성된 시나리오와 상황 데이터를 통해 환경의 중요한 물리적 특성과 움직임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학습을 기반으로 MDN-RNN은 가상의 꿈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 환경은 실제 환경의 특성을 모방하여 에이전트는 이 환경 내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전략을 실험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MDN-RNN의 꿈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겪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과적합입니다. 이는 꿈 환경에서 학습한 전략이 실제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모델이 실제 환경의 모든 조건과 변화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이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템퍼러처 매개 변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템퍼러처 매개 변수를 조정하면 MDN-RNN에서 생성되는 G 벡터의 샘플링 분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템퍼러처를 올리면 생성되는 샘플들이 더 넓게 퍼져 꿈 환경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이 더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에이전트는 더 안전한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템퍼러처의 설정은 과적합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쪽의 테이블을 보면 템퍼러처의 설정에 따라 가상과 실제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이 두 스코어가 비슷하다면 꿈 환경이 실제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꿈 환경에서의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템퍼러처 설정을 최적으로 하였을 때 다른 템퍼러처에 비해 훨씬 나은 값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실제 환경에서의 경험 없이 오직 꿈 환경에서만 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템퍼러처 설정에 따라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이 크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꿈 환경에서의 학습이 실제 환경의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생성 모델 기반 강화학습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꿈 환경에서의 빠른 학습 속도입니다.
꿈 환경에서의 학습은 실제 환경에서의 학습보다 수십 배나 빠를 수 있습니다. 이는 MDN-RNN을 사용하여 지읒값의 보상과 예측이 실제 환경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강화학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실제 환경 대비 가상 환경에서의 학습 방식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을 중심으로 동작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주요 플레이어인 에이전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행동을 시도합니다. 이 학습 방식은 우리가 평소 관찰하는 인간이나 동물의 학습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의 학습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모델링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탐색했습니다. 이때 생성 모델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제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성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VA는 복잡한 데이터를 간결한 형태, 즉 잠재 공간으로 변환함으로써 중요한 특징을 수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MDN-RNN은 연속적인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이전트의 행동 결정은 컨트롤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컨트롤러는 CMAES라는 최적화 전략을 통해 학습됩니다. 마지막으로 꿈 환경은 MDN-RNN을 통해 구현된 가상 환경을 말하며 여기서의 학습은 실제 환경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강화학습과 이러한 관련 기술들은 에이전트가 더 똑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상으로 월드모델스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